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는 잘 역시 읽고 풀어봤겠죠? 문제를 보시면 fx가 주어져 있고 f 역함수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fx 자체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역함수를 위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이 식 자체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어려운 모양은 아니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합니다. 다 구할 수 있죠? 역함수 x를 내가 미리 구해봤는데 로그 3의 x 플러스 n 정도가 돼요. 자, 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요 두 개의 교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기본적으로 증가함수죠. 역함수 요거 증가함수예요. 물론 얘도 당연히 증가함수인 거죠. 밑이 3짜리였으니까. 이 두 개의 교점은 당연히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fx하고 f 역함수 x를 연립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로 y는 x 요 두 개의 교점을 구해주면 그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당연히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어. 요거는 뭐 1차식이고 이거는 로그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갖다 구해서 갖다 구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방정식을 푼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우연히 x에다 뭘 대입했더니 답이 딱 나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풀이 자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교점의 x좌표 gn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y축 있다고 치고 이렇게 x축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원점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n이죠. 이렇게 뭐 이쯤 봅시다. 이게 마이너스 n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밑이 3이니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에다 0을 대입해주면 로그 3의 n. 근데 여기 보면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양수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맞아. 이 그래프가 좀 더 길게, 요 그래프가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n 이라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거하고 이제 y는 x의 교점을 구해줘야 되는 건데 y는 x는 당연히 원점을 지날 거고 요렇게 그리다 보면 교점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점이 두 개 생겨요. 그 중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를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 x좌표 gn이라고 한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gn 자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어. 근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gn이 정수 k, 자연수 k K에서 K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왼쪽에 이렇게 K라고 하는 정수가 있고 자연수가 있고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자연수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죠.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GN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정수 범위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뭐 GN이 GN이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루트 3이 있다. 그럼 얘는 1.7 정도가 되는 거잖아. 당연히 얘는 1에서부터 2 미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GN이 예를 들어서 2와 같은 이건 아니겠지만 어떤 무리수가 되더라도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지 어떤 자연수 사이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GN이라고 하는 것이 K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는 게 그림으로는 요와 같이 표현이 되는 거고 우리는 특히 뭘 찾아야 되느냐면 요 K 값을 찾아줘야 돼. K를 구해줘야 돼. N에 대해서 K 값을 구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N 대신에 1을 대입했을 1은 안 되는군요. 2나 3이나 4를 대입했을 때 그때 해당되는 K 값을 구해줘야 돼. 이 K 값을 뭐라고 했느냐면 이 K 값을 문제에서 다시 HN이라고 둔 거예요. HN 이라고 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HN이라는 걸 구한 다음에 이제 HN이 HN 플러스 1보다 작아지는 반대로 HN 플러스 1이 HN보다 커지는 요것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이 GN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으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데 GN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구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 K 플러스 1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느냐면 미적분 1 진도 다 나왔죠. 사이값 정리랑 비슷합니다. 사이값 정리. K를 대입하면 요거는 Y는 X죠. 여기가 교점인데 교점 왼쪽 부분을 잘 보시면 K를 대입하면 Y는 X보다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N이 약간 더 위쪽에 있어. 그 다음에 교점이 생겼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에 대해서는 그게 반대로 역전이 되어 있죠. 요걸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K를 실제로 대입해보면 여기다 대입해주면 로그 3의 X에다 K 대입하는 거야.
k 플러스 n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죠. 네, k 이렇게 되는 거야. 거꾸로 썼네요. 로그가 더 큰데 이렇게 되는 거죠. x에다가 k를 대입해보면 요거보다 요게 더 위쪽에 있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죠. y는 x인 거지. 물론 gn이 k랑 똑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는 등호가 이렇게 붙어요. 요쪽 관계는 어떠냐? 요쪽 관계 같은 경우에는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는 오히려 x가 더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로그 3의 k 플러스 1 플러스 n보다는 k 플러스 1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요 관계를 만족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k를 대입했을 때는 로그가 더 위쪽에 있고,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는 로그가 더 아래쪽에 있고, 라고만 만족하게 하면 그 사이 어딘가에는 이렇게 gn, 교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 부등식을 이제 풀이를 하면 됩니다.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세제곱으로 고치죠. 첫 번째 거는 3의 k제곱. 그 다음에 k 플러스 n. n의 범위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한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n은 3의 k제곱 마이너스 k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이 하나 성립하는 거고, 두 번째 부등식에서는 3의 k 플러스 1제곱, k 플러스 1의 n. 그 다음에 등호 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3의 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뭐 이항을 시켜준다라고 치면 n의 범위를 또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n이 누구보다는 작다고 3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는 작다고요. 요 둘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얼추 눈치가 좀 채워질 수도 있는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3의 k 마이너스 k, 3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n이 3의 k 제곱 마이너스 k 이상이면서 3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gn이라고 하는 게 k에서부터 k 플러스 1 사이가 되는 거고, 특히 이 k 값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hn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요 부등식에서 hn과 k 사이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또는 정확하게는 n과 k 사이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 부등식만 남기고 봅시다. 네,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될 텐데. 3의 k제곱 마이너스 k 이상 n. 그 다음에 3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부등식의 범위가 만들어져요. 내가 예를 들어서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 이상 n.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요거는 k에다 1을 대입했으니까 k 제곱 3의 9 마이너스 7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이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n이 2, 3, 4, 5, 6이었을 때는 gn이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k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gn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k 값이 1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gn이 아니고 hn이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것이 gn이 1 이상 1 플러스 1 이 미만인 거고, gn이 1에서 2 사이에 있으면 요 1, 요거를 뭐라고 했느냐면 hn이라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k가 1이었을 때는 대체로 n이 될 수 있는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k에다 비슷하게 2를 대입해보면, 2를 대입해주면 여기가 7로 바뀌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거하고 요거 사이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되는 것 같아. n. 그 다음에 2 대입해주면 27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될 수 있는 값은 7, 8 이렇게 해서 23까지가 될 수 있고, 그럴 때는 hn이 뭐가 되는 거라고? k가 2가 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몇 개만 더 하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3이었을 때는 24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n. 3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3의 4지 81 마이너스 4. 77이 되는 거군요. 77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n이 24, 25 이렇게 해서
76까지가 되었을 때는 HN이 3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K는 4였다.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N 값 자체가 100 이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77,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뭐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N이 77 이렇게 해서 그 나머지 부분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큰 숫자겠죠. 그때는 HN이 4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답을 구하면 되는데 HN보다 HN 플러스 1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N값이 요 사이에 있는 값이었으면 2, 3, 4, 5였으면 다 똑같이 1이기 때문에 HN 플러스 1이 더 크지가 않아요. 근데 N이 7이었다라고 하면 N이 마지막 숫자 살면 되겠다. N이 6이었다라고 하면 H6보다는 H7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N이 6이었을 때는 이 부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N이 나머지 2, 3, 4, 5였을 때는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1이 되는 거니까. 비슷하게 6, 여기서는 23, 여기서는 76,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는 아마 100보다 훨씬 큰 숫자가 될 테니까 이렇게 3개 정도를 더하면 최종적인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표현법이 너무 물고 물려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fx에서 f 역함수 x로 갔다가 그 다음에 g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가 다시 h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진짜 하나의 문제 안에 이렇게 너무 표현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까다로워 보이는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